네, 5월에 이제 본격적인 또 장이다라고 또 이제 말씀을 앞서서도 해주셨는데요. 이제 채권 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채권 시장 전망 볼 텐데요. 하이투자증권의 김병실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시장의 채권 시장 플로우부터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미국 국채 수익률을 보면 10년물 금리는 소폭 올랐지만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죠.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주 대비 1.7bp 정도 오른 3.43%에 마감을 했었고요. 2년물 금리는 전주 대비 9bp 정도 빠진 3.90%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주 초반에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JP 모건에 인수되면서 은행 위기가 일단락됐다는 안도감에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 나타났고요. 그러다가 주 종반에는 아시다시피 FOMC 회의를 전후로 다소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이후에 팩 웨스트 뱅코프와 웨스턴 얼라이언스 같은 다른 지역은행들도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면서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고요. 국내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 곳곳의 3년 금리는 3.21%로 일주일 전보다 8.5bp 빠졌고요. 같은 기간 10년물 금리도 3.27%로 마감을 하면서 일주일간 9bp나 빠지면서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네. 자, 금리와 그리고 지역은행에 대한 리스크를 잡아주셨고, 그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슈 분석과 주간 전망 가볼 텐데, 이러한 앞선 키워드들이 그대로 간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주 채권 시장 키워드도 여전히 6월달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이 미국 국채 금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채권 자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하나씩 연준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연준이 5월 FOMC에서 정책금리를 25bp 상향 조정하면서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가 5.25%가 됐죠. 11명 위원 모두 만장일치 인상 결정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한국과 정책금리 갭도 기존 150bp에서 175bp로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핵심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연준의 의사록에서 충분히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약간의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기존의 FOMC 3월 성명서 문구가 삭제가 됐습니다. 대신에 통화정책의 누적된 긴축이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차, 금융, 경제 변화를 고려할 것이라는 문구가 대신 추가가 됐는데요. 이는 현재 연준의 정책금리가 충분히 이미 제약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오는 6월달 FOMC부터는 금리 인상 중단을 연준이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은행 불안랑 관련한 연준의 공식적인 멘트입니다. 아시다시피 연준은 은행 불안으로 이미 신용환경 긴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고요. 또한 은행 불안이 계속해서 미국의 경제와 고용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에 연준의 언급처럼 은행 불안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해당 영향이 반영된 데이터의 방향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이벤트 발생 여부에 따라서 연준의 통화 정책, 즉 긴축 정책의 조기 종료에 대한 논란은 계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에 연준이 25bp 인상을 결정하면서 5월 FOMC 결정 직후 오히려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전일 대비 14bp 정도 빠지면서 장중 저점이 3.83%까지 떨어졌고요. 이는 종합을 좀 해보면 빠른 시일 내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단될 수 있다라는데요. 그리고 이은행권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신용 긴축이 올해 미국 경제 전반의 침체 압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들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 국채 금리는 3개월물을 제외한 전 구간이 정책 금리인 5.25%를 크게 하회하면서 이미 금리 인상 중단과 앞으로의 금리 인하 가능성들을 크게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월 FOMC 전까지 미국 채권 시장은 이런 것들 때문에 누적된 긴축에 대한 효과에 집중을 하면서 앞으로는 약세 제로보다는 강세 제로에 대한 민감도를 더 높여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인플레이션과 고용 그리고 신용 관련 지표에서 그동안의 긴축에 대한 부작용들이 나타날 경우 이것을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으로 해석할 공산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도 그렇고요. 미국 국채 금리는 4월달 고점이 2년물 기준으로 4.24고 10년이 3.60인데 이 레벨대를 상회하기는 상당 부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남은 기간 동안은 이번 주죠. 인플레이션 둔화가 추가로 확인이 된다면 4월달 저점 수준을 하향 돌파할 가능성들이 오히려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FOMC 전까지는 지금 레벨대에서 미국 국채 금리는 10에서 15bp 정도는 추가로 더 빠질 가능성들을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는 연내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약간 또 온도차가 다르다는 부분 그리고 국채 금리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부분까지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주간 채권 전략 어떻게 잡으십니까? 일단 이번 주 초반은 금리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승 쪽으로 커질 가능성들은 있고요. 왜냐하면 미국 4월달 비농업 고용이 25.3만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인 18만 명을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통화정책 이벤트는 마무리됐지만 부채한도 협상 이슈도 있기 때문에 장단기 구간 모두 변동성이 확대될 압력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주중 발표되는 4월달 CPI가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이상 연준의 추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확대시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주 후반 이후로는 금리 하락 압력으로 다시 한 번 더 반전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락 쪽으로 움직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이었습니다.